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라나니 우리 적들을 남김없이 무찌르게 해주소서. 발표하라! 자, 드디어 20일 이순신 장군의 3부작의 최종화 노량 죽음의 바다가 개봉을 하여 누구보다 빠르게 개인적으로 후다닥 관람하고 왔는데요. 역시나 대단한 영화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저는 영화는 보면 참 그냥 눈호강으로 감정 없이 성공하는 작품과 가슴으로 울림이 있는 작품이 있다 생각하는데, 이 이순신 영화는 눈호강과 울림 동시에 잡는 그런 상업적 영화이지 않나 싶네요. 물론 세계적인 반응보다 유독 대한민국의 버프가 많이 걸려있는 건 사실이지요. 시작은 임진왜란의 시작이자 마지막이기도 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마지막 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히데요시의 가쁜 숨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히데요시는 원대한 야망을 이루지 못해 이내 아쉬움만 표출하며 호흡이 점점 가빠지는데요. 그리고는 곁에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자신의 어린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부탁하며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에서 철군하라 명하고 이에야스와의 미묘한 관계를 보여주며 사망해버립니다. 일본 내에서도 히데요시 이후 이에야스와의 관계라든지 깊은 내용이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조선 이야기를 이제 빨리 봐야 하겠죠. 이후 조선에선 현장반으로 제일 처음 조선에 발을 놓은 일본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가 순천외성의 다른 다이묘들은 이미 하나둘씩 발을 빼는 와중에 조명연합에 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떻게든 명을 설득시켜 자신도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 어린 히데요리님을 보필해야겠다는 생각에 전념합니다. 부하인 아리마 하루노부를 시켜 여러 번 명과의 접촉을 시도합니다. 여기서 명나라 수군 도독진린과 일본의 고니시, 조선의 이순신의 대립이 중점이 되어 진행을 이끌어 나갑니다. 다들 각국의 생각과 방식이 있겠지요. 명나라는 이미 끝난 전쟁이라 자기들도 이젠 더 이상 희생되는 상황은 없어야 하고, 일본은 총대장이 사망하며 이제는 퇴각밖에는 없죠. 그리고 조선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계시죠. 들어올 땐 언제고 이제는 나가겠다는 적들을 끝까지 쫓아서라도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후세에 더 큰 화가 생기지 않는다. 항상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이쯤 하자는 명나라의 제안도 이쯤 도와줬어도 감사했다. 연합은 여기서 끝내도 좋다 라고까지 하며 단독으로도 끝까지 일본 놈들을 잡으려 합니다. 이게 우리가 버프가 걸려있는 이유죠. 우리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사실 다들 아시듯 이순신 장군은 나라의 지원이나 그렇다고 심적으로 안정적이었냐? 아니죠. 육체적으론 임금의 시기와 질투에 옥살이를 하질 않나, 필드에 나가선 어느 하나 쉬운 해전이 있었나, 그 와중에 병상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셋째 아들 이명까지 왜군의 손에 죽임을 당하죠. 정말 어떠한 심정으로 그 긴 시간을 정말 죽지 못해 살았나 싶을 정도로 이겨내시고 노량까지 오시게 되죠. 이러한 내면적인 연출도 다양한 방식으로 출격전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명나라와의 관계에 실패한 고니시는 부산항으로 빠져 곧장 본국으로 복귀하려는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마지막 요청으로 자신과 힘을 합쳐 이순신을 없애고 돌아가야만이 진정 승리이다, 시마즈님이라까지 부르며 복귀하면 자기를 우러러 볼 것이다 등 나름 생각 있는 사찰로 간신히 시마즈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마즈는 빠르게 사천외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시각 조선 쪽에선 단독으로도 출정하려 막바지 한창인데 어차피 교전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고니시에게 전해 듣고 알고 있는 명나라 진린이 같이 출정이라도 해주면 그 피해는 더욱 줄 것이다 하여 조명연합은 깨지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이순신이 알리고 있는 작전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이순신은 임진왜란 속에 쭉 싸워온 고니시 역시 만만치 않다,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방비해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시마즈 참전까지 내다본 이순신은 시마즈군을 노량에서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한다. 이에 진리는 그럼 앞에선 시마즈군, 뒤에는 고니시군, 양쪽으로 먹힐 텐데 어찌할 것인가 에 대해 그래서 이번 작전은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시마즈군을 맞이하는 그 새벽 시간 최대한 고니시군이 합류할 때까지 빠르게 부셔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는 언제? 이러니 응 지금 하며 바로 출전합니다. 고니시군을 최대한 잡아놓기 위해 덫을 쳐놓고 우리의 한괴 군사 준세게 고니시가 알아채면 알려달라고만 하고 시마즈군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정말 기세등등 다가오는 시마즈군을 맞이하여 조선의 선빵으로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 100분 가량의 노량 해전이 시작됩니다. 명량 한산에서 봤듯이 해전 자체는 정말 압권이죠. 정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노량에서도 그러한데 조금 다른 점이 명량 한산에서는 낮 전투였다면 이번 노량에서는 일출 전에 끝내버려야 한다는 미션이 있죠. 그래서 전투가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소 답답해하시는 관람객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한민 감독은 다 생각이 있으시죠. 연출하시면서 다 염두에 놓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낮 시간으로 바꿀 수도 없고 말이죠. 명량 때처럼 실제로 바다 위에 제작배를 띄워 촬영하는 방식이 아닌 한산 때부턴 바다 자체는 전부 CG 처리이며 배는 실내 세트장에 놓고 촬영하였기 때문에 조명이라든지 밝기에 많이 고심한 부분이 보입니다. 실제로 보는 내내 어두워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은 개인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씬에 있어 횃불이라든지 화염 요소들이 연출적으로 더욱 돋보이게 하여 환한 느낌을 많이 연출하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운드가 정말 좋은 게 낮전투 때의 그 바다의 차갑고 세 보이던 화면과 넓은 바다의 소리가 퍼지는 느낌이었다면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랬다면 이번 야간 전투는 그 밤에 왠지 소리에 더 민감해진다 해야 하나요? 화면도 뭔가 더 소프트해졌다면 소리도 더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점도 하나의 포인트로 생각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던 진린이 의아해합니다. 분명 크게 날 싸움은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완전 장난이 아닙니다. 순간 고니시에게 속았단 생각이 든 진린이 개입을 하며 본격적으로 외놈들을 몰아갑니다. 이후 이제는 끝을 향해 영화는 달려가죠. 그러면서 계속 드문드문 계속 아 맞아 장군님의 최후가 나오겠지 이제 라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되었을까 계속 기다려지는 거죠. 감독님도 이 장면을 얼마나 고심이 많았을까요? 솔직히 노량해전은 결국 마지막엔 이 장면을 넣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깔끔하게 영리하게 연출을 하셨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순신 장군님 최후씬 들어갑니다. 이게 아닌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네, 역사 기록적으로도 장군님이 죽음을 모르게 하셨잖아요. 김한민 감독님도 관객에게 모르게 해요. 그냥 계속 관람하게 만듭니다. 모든 건 제일 마지막에 다 나오죠. 이제 본이 한 번에 안 가고 굳이 처음에 아 맞으셨나 했는데 아니네 했던 장면이 들어갔는지 이해되네요. 아무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정말 연출을 잘하신 게 고민을 많이 하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 엔딩 크레딧 이후 쿠키 영상 있습니다. 꼭 챙겨보세요. 진한 여운과 함께 계속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김한민 감독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한 작품으로 끈질기게 오래 이렇게 완성해내신다는 게 특히 한국 영화계에선 이런 일이 없지 않나요? 진짜 이순신 트릴로지를 완성해내셨네요. 급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글재주도 없고 그냥 보고 나서 머리에 났던 쓰면서도 계속 바뀌며 만들어 보았네요. 연말에 좋은 영화들 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제가 빼먹은 것들이 아주 많죠. 댓글로 많이들 지적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